한국교회는 대부분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각 교단은 1년에 한 번 총회를 여는데요. 총회에서는 교단 헌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폐지하는 일을 합니다. 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와 교인, 또 신학교와 성직자들이 바로 소속교단의 헌법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또 헌법에 나타난 신학적 노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교인, 또 신학교, 성직자들의 운영과 생활이 결정됩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한국교회 각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단인 장로교단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장합동 통합 기장교단에서 공통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각 교단의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예장합동 107회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교인 수가 전년 대비 3.8% 감소한 229만 2,74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장합동 교인 수는 5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로 이 기간 동안에 47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 수도 전년 대비 3.6%가 줄어든 1만 1262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에만 교회 424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인과 교회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목사 수는 늘었습니다. 예장 합동 목사 수는 2만 6,168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예장 통합도 전체 교인 수가 전년 대비 3만 4,005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인 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목사와 교회 수는 늘었습니다. 목사는 전년 대비 373명이 증가한 2만 1,42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장 또한 전년 대비 교인 수가 7,310명이 줄어들어서 20만 8,307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세례교인은 4,118명 줄어든 15만 1,689명, 교회는 6개가 줄어서 1,636개, 목사는 3명이 줄어서 3,256명, 장로는 41명이 줄어서 2,71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인구 절벽 현상과 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교인 수가 줄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보고서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장통합은 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원의 정원을 3년간을 거쳐서 10여 %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시대 역행적인 법을 제정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에서는 목사 장로 정년을 만 73세까지 연장하자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기존 헌법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만 7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의 대부분 노동자들의 정년은 60세 전후입니다. 이런 사회적 통념을 봤을 때 정년이 만 70세라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를 늘려서 만 73세까지 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인은 매년 줄고 있는 반면에 목사는 늘어나거나 또 아주 적은 수가 줄어드는 한국교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견입니다. 물론 이 시도는 부결되었지만 찬반 투표까지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 교단의 총회에서는 젠더 감수성을 담은 헌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장합동은 여전히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죠.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만들자는 안건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장합동에서는 20년 전인 96회 총회부터 목회자 윤리 강령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성경보다 더한 윤리 강령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8번이나 제정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장합동 총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4건과 관련돼서 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소속 교단 여성단체들이 요청한 여성들이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예장통합 107회 총회 총대 1,500명 중에 여성은 35명, 2.3%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69개 노회 중에 29개의 노회만 여성 총대를 파송을 했죠. 예장통합은 5년 전 102회 총회에서는 모든 노회가 여성 총대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한 바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기장교단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기장 내의 양성평등위원회가 교단 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개선을 위한 기장 여성 인권 실태 조사권을 허락해달라는 안건에 대해서 한 대의원이 이제 성평등이란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양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대의원은 이 성평등은 동성애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 이 언어, 이 문구를 가지고 성평등인지 양성평등인지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논의를 가지고 투표한 결과 188대 189, 단 한 표 차이로 용어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성평등 용어를 사용을 반대했던 총대들이 아예 이 안건 자체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난을 두고도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결국 찬반 투표 결과 126대 160으로 오난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기장총회는 성평등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투표하는 험난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또 이번 기장총회에서는 4년간 활동해온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에 대해서 한 총대는 4년 동안 연구하고도 시간을 끌어서 얻을 것이 더 있겠나. 교회와 사이위원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런 거는 우리 교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위원회 존속을 원하는 의견을 가진 한 총대는 우리의 갈등을 좁혀가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 위원회를 없앤다고 성소수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기장이 이 문제를 안고 간다는 의미로 위원회를 존속했으면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성소수자를 위한 목회 연구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장 통합은 명성교회 세습을 바로잡아달라는 6개의 안건을 논의 없이 폐지했습니다. 오히려 세습금지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대해서 1년간 연구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세습금지법 폐지를 청원한 목사는 아버지가 만든 교회를 아들이 승계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교단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예장 통합 이단 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전 목사에게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적 실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엄중하게 지적한다. 목회자로서의 품격이 합당하지 않는 언어를 삼가고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해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그리스도인에 촉구한다. 교인들은 가급적 전목사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기독연구원 김근주 교수에 대한 이단 시비에 대해서도 이단성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대위는 김 박사가 성경에서 동성애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기에 성경에는 동성애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고 오해를 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 교회는 교단의 법과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교회가 아무리 개혁적인 사람들과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해도 교단의 법이 이해 못 미치거나 또 상반되는 조항이 있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젠 교회의 개혁도 이 교단 개혁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의 법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